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시리즈 첫 시간으로 연말정산이란 대체 뭔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얘기를 해볼 건데요. 네, 오늘의 구체적인 내용은요. 연말정산이란 게 뭔지, 그리고 이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 것과 관련된 종합소득이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연말정산이 계산되는 과정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각각 자세히 살펴보게 될 건데요. 저는 사실 연말정산 설명 중에 오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각 부분들을 알아도 전체적인 그림을 모르면 잘 이해가 안 가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혹시 연말정산 해보셨나요? 회사를 다니시면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연말정산이 무엇인지는 알고 하셨나요?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연말정산이란 당해년도의 소득세액과 이미 원천 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을 대조하여 과부족이 생겼을 경우 그 과부족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에 정산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 이게 대체 무슨 얘기죠? 이렇게만 얘기하면 설명해 주는 게 아니겠죠. 우리가 1년 동안 월급을 받잖아요. 그 월급 받는 거에 대한 세금은 중간에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12월 31일 11시 59분까지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요. 근데 세금은 먼저 내잖아요.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떼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받게 되는데요. 근데 이거는 사실 예상해서 먼저 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1년이 끝나고 난 뒤에 미리 내놨던 세금과 실제 내야 될 세금을 비교해서 정산하는 것, 그게 연말정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세금은 어디에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돈을 벌어서 소득이 생기면 소득세를 내고요. 재산이 있으면 재산세를 냅니다. 혹시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면 자동차세를 또 따로 내죠, 그쵸? 그중에 이제 종합소득세라는 게 있는데요. 종합소득세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을 벌면 그게 종합소득세의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특별히 우리가 뭐 집을 사서 팔아서 양도소득세가 생겼다, 아니면 뭐 퇴직해서 퇴직소득세가 생겼다, 이런 경우들이 아니라면 대부분 다 종합소득세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이자소득, 그리고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 6가지 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이라고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일단 이자소득은 우리가 은행에 예금, 적금 이런 거 넣으시면 만기 때 이자 받잖아요. 이런 은행의 예적금이나 아니면 채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자 소득을 받는 것을 이자 소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배당은 좀 주식을 구입하시면 그거에 대한 배당을 받게 되면 배당 소득이 돼요. 이 두 개를 합쳐서 이제 금융소득이다라고 따로 분리를 하는데요. 이걸 분리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2천만 원 이상 이자를 받게 되면 네, 종합소득 다른 것들과 합산해서 계산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아니라면 2천만 원이 되지 않는다면 네, 그냥 따로 분리과세 15.4%를 납입하고 끝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적금을 넣어서 만기 때 받게 된다라고 할 경우에 그거 따로 세금 신고 안 하시잖아요. 이자에 대해서 15.4%를 떼고 나머지 금액을 그냥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나머지는 사업소득은 사업해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이 될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임대소득을 받게 되면 이 부분도 사업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얻는 소득을 얘기를 할 거고요. 연금소득은 우리가 나중에 연금을 받게 되면 그것도 소득이잖아요. 그래서 연금으로 받는 소득을 연금소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타 소득은 이거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것들, 뭐 예를 들자면 제가 만약에 강의를 해서 강의료를 받는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도 기타 소득이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복권에 당첨되신다. 이런 것들도 기타 소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6가지 소득을 전부 합쳐서 종합소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1 년이 다 끝나게 되면 그다음에 5월 달에 이 소득들을 전부 합산해서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 다른 소득이 하나도 없고 근로소득만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1 년이 끝난 다음에 연초에 뭐 정리를 해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끝나게 되는데 이것을 연말정산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계산하는 식은요. 이렇게 되는데요. 네, 사실 이 표만 정확히 다 알게 되면 '연말정산에 대해서 다 알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총 급여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주게 되면 근로소득 금액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를 빼주게 되면 과세표준이 되고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해주게 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여기서 세액 감면이나 세액 공제를 해주게 되면 빼주면 여기서 나오는 결정세액이 되고요.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면 차감징수세액.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 결정세액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내야 될 세금을 얘기를 하고요. 기납부세액이라는 거는 이미 납부한 세액, 미리 내놨던 세금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미 내놨던 게 더 많다라고 하면 환급을 받게 되는 거고요. 플러스, 그러니까 내야 되는데 덜 냈다라고 하면 추가로 납부를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너무 복잡하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더 자세히 볼게요. 자, 일단 다시 시작을 해보면요. 여기 총급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흔히 세전 연봉이다라고 표현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연봉이 얼마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급여나 상여나 이런 것들을 포함한 세금 떼기 이전에 그 금액들을 총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근로소득공제라는 걸 해줍니다. 근데 근로소득공제는 어떤 거냐면요.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소득이 덜 번 걸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경비 차원에서 인정을 해주신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뭐 알아서 계산돼서 나오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걸 빼주게 되면 이제 근로소득 금액이라는 게 나오고요. 이제 근로자로서의 소득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이런 것들을 전부 합쳐서 소득공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 각각의 것들은 다음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간단히 보자면 인적공제라는 거는 우리가 부양 가족이 더 많으면 소득이 좀 덜 번 걸로 봐주겠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나머지 뭐 국민연금 내는 것들이나 아니면 건강보험료 내는 것들, 그 밖에 뭐 여기 이런 것들이 있죠. 주택을 마련할 때 쓰는 것들이라든지 우리가 돈 쓴 거, 신용카드나 아니면 뭐 체크카드처럼 돈 쓴 부분들 이런 것들을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결정되는 게 과세표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과세표준에 의해서 우리가 세율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과세표준이 만약에 1,200만 원 이하다라고 하면 세율이 6%가 적용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게 과세표준이 5억이 넘는다라고 하면 42%가 적용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간에 따라서 세율이 바뀌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 과세표준을 낮춰야 세율을 더 적게 적용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세표준을 낮추려면 소득공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해서 나오는 게 산출세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산출세액에서 인제 세액 감면이나 세액 공제를 또 빼주게 돼요. 세액 감면은 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니까 뭐 크게 생각하시진 않아도 될 것 같고, 세액 공제라는 것들은 이제 여기서 세금 액수에 대해서 직접 빼준다라는 의미이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 있죠? 이것도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일단 뭐 개인적으로 연금 넣는 부분들이라든지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빼주고 나면
이제 결정세액이 돼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내야 될 세금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기납부세액이라는 건 내가 이미 냈던 거, 미리 예상해서 냈던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랑 비교해서 이게 마이너스면 뭐라 그랬죠? 환급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게 플러스다라고 하면 더 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차액을 납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 흔히 그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우리 뭐 만약에 더 내야 된다라고 하면 이걸 토해낸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사실은 맞지 않는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야 될 세금을 덜 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 내게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예상해서 이미 미리 냈던 거, 회사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미리 냈던 거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때 환급을 받느냐, 더 내느냐 이 차이가 생기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그래서 더 중요한 부분들은 내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런 부분들에서 얼마나 더 신경을 써서 많이 바꿔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서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뭐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